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 Als Weltmeister in der Bekämpfung der Corona-Pandemie legt. Es gab keinen Lockdown und es gibt auch keine nachhaltigen wirtschaftlichen Schäden. Wie machen Sie das? Und Herr Bundeskanzler, was kann Österreich hier? 이번 정상외교 기간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 바로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슈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외교가 다루는 의제의 폭 자체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 위주에서 벗어나 백신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협력, ICT, 탄소 중립을 핵심으로 한 환경 이슈, 수소경제 외 기타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어찌 보면 한국의 정상회담 의제로는 조금은 생경하기까지 한 의제가 그 중심에 등장합니다. 오히려 과거 핵심 의제였던 북한 이슈는 부수적인 주변부 의제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교를 계기로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 관련 특집 기사들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태극기까지 설명해가며 우리를 소개, 평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 특집. 오스트리아는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전 조선 말기인 1892년 우리와 가장 이른 시기에 수교한 서구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영구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우리는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외교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사적 용어고 우리 언론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 쉽게 지나치곤 하는데요. 이는 서로를 강국이라 인정할 때 맺는 관계로 우리는 약 12개 국가 및 2개 권역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반 외교 관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략적이란 용어에 있다. 전략적이란 용어를 쓰기 위해선 상대국이 세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서로를 강국으로 생각해야 맺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다. 태극기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 국기가 다른 나라들의 국기에 비해 특별한 형태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의 표현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언론 그 어디에서도 오스트리아 국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다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빨리빨리, 즉 패스트. 이 원칙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 약 500만 명이 사망한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 그리고 1987년 집권한 군사정권의 멍에를 지우고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자 세계 경제강국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한때 가난했던 이 나라는 이제 산업의 거인이 되었다. 한국인은 2위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산업들인 선박, 자동차 제조, 철강 및 전자 분야는 경쟁에 대한 위대한 도전이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 SK그룹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배출해왔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 연구개발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다. 1위 이스라엘에 약간만 뒤처져 있을 뿐이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7위. 또한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소위 한류라 부르는 한국의 물결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K-팝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이 되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금지된 콘크리트의 정글에서 벗어나 신나고 흥미진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함께하는 도시이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일본에서부터 중국, 칠레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퍼져나가며 성공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업계에서 아시아의 칸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강력한 바람을 맞이했다. 지난 2020년 사회 비판적 한국 영화 기생충이 4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수상은 세계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외신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대중문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슈베르트, 모차르트의 나라로 알려진 문화예술의 국가인 만큼 문화 관련 이슈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국가. 우리에게 오스트리아는 음악과 관광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과학 및 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17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 이런 기초과학은 히든 챔피언 강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 함은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스트리아는 116개의 히든 챔피언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4번째. 참고로 우리는 23개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의 경우 그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독일보다도 높은 약 48,000달러. 한국은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4%에 이르는 강력한 경제 회복세가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이 호전적인 이웃인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대한 공포감이 한국을 감싸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들이다. 위험스러운 국가적 상황과 한국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곤 했던 급진적이고 종종 충격적이기까지 한 변화. 이러한 요소들은 미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등을 기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화되고 패배하거나 또는 압도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모토는 빨리빨리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단어.
새로운 것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과 끊임없는 열망, 혁신에 대한 기쁨, 경쟁, 기술 발전 및 경제적 성공을 위한 기본으로 여겨진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수년간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한 다니엘 튜더. 그는 한국인들을 네오필이라 말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 불가능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최신의 가젯과 최신의 아이디어,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는 이전보다 더 새롭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겐 훨씬 더 설득력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는 대표적인 지한파 영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언론인으로도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기고문을 냈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서양의 개인주의를 변질된 개인주의라 평하며 한국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내에서도 서양 우월주의가 깊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를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서양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빨리빨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용도 발생시킨다. 이 동아시아 국가가 세계 출생률 지표에서 최하위에 있는 이유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은 세계 자살 통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고립, 실패와 실수를 거의 용서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성공하라는 엄청난 압력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0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네오필 국가는 현재 또 다른 발전의 단계를 원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의 획기적인 성장 이후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 모델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들은 산업사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성장 구조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미션이다. 한국은 여전히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0.147kg의 석유를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가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양국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이번에 문화협력협약과 더불어 이중과세 협약을 체결했다. 과거 한때 오스트리아가 북한과의 핵회담을 복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측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 비엔나는 유엔 원자력기구의 소재지이며 최근 이란 회담의 주최자임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비엔나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총리와 대통령을 만났고 하일리겐 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는 비록 1000만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아직까지 우리와 연간 30억 달러에 불과한 교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외교적 관점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도 큰 나라입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는 수소경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수소기술을 이끄는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수도빈에 선제적으로 오픈하는 등 특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장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오스트리아를 기술 분야 강국이고 특히 친환경 기술에 매우 발달된 국가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아 앞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나라라 평했습니다.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오스트리아와 더 발전된 관계를 맺어나가길 바라봅니다.